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곳은요. 서울 용산구 서부 이천동에 있는 중산 시범 아파트입니다. 이게 벌써 50년이 넘었죠? 네, 맞습니다. 1970년에 지어졌으니까요. 한강변의 위치도 정말 좋은데 재난 위험 D등급을 받을 만큼 오래됐어요. D등급이면 사실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재건축이 반세기 가까이 막혔던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보통 아파트는 건물하고 땅 주인이 같잖아요. 근데 여긴 달라요. 건물은 주민들 건데 땅은 서울시 소유인 거죠. 아, 그 유명한 토지 임대부 주택.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1970년대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고 하면서 행정이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토지 소유권 등기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로 건물만 분양이 된 거예요. 서류가 없어졌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수십 년간 건물주랑 땅 주인이 다른 좀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땅 주인이 서울시니까 협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주민들이 소송도 했어요. 땅을 그냥 넘겨달라고. 소송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2016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선 정말 답답했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2022년에 서울시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거죠.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 정말 큰 진전이네요. 그럼 땅값은 어느 정도로 정해졌나요? 최근에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전체 부지 매각 금액이 약 1,1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평당 한 7,700만 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 생각하면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는 평가예요. 1,100억 원? 그럼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요? 면적 따라 다른데 한 2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적은 돈은 아니네요. 지금 건물 시세도 10억 원 안팎이라고 들었는데 거기다 땅값까지 내려면 주민들 동의는 좀 얻었나요? 그게 놀라운 점인데요.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도 재건축 기대감이 워낙 커서요. 초기부터 매입 의사가 90% 넘었고 최근에는 실제 계약 보증금 납부율도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90%요? 반세기 기다림이 정말 간절했나 보네요. 그럼 이제 계약만 남은 건가요? 네, 절차상으로는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도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식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지금 보증금 납부율 보면 이건 무난히 넘을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시간 제한 같은 건 없어요? 감정평가액이 계속 유효한 건 아닐 텐데. 아, 맞아요. 그게 좀 촉박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6월까지예요. 그 안에 계약을 맞춰야 하고 만약 놓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의 보증금까지 낸 걸 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납부 조건은 좀 어떤가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그 부분은 다행히 좀 완화가 됐어요.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0년 분할이요? 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 계획 최종 승인 전까지는 다 갚아야 하고요. 만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 산 사람은 남은 돈을 한 번에 내야 해요. 그렇군요. 그래도 10년 분할이면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텐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입지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네, 입지는 두말할 필요 없죠. 한강 조망에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 호재까지 바로 옆이니까요.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봐야죠. 현재 용적률이 195%라고 하던데 이게 높은 편 아닌가요?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나올까요? 195%면 이미 꽤 높은 걸 맞아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법적 상한선이 더 높긴 하지만요. 아마 고밀 개발을 추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하고 그걸로 공사비나 이런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겠죠. 완공되면 정말 이촌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비슷한 처지의 다른 토지 임대부 아파트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중산 시범 아파트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남 시범 아파트 같은 다른 토지 임대부 주택들의 재건축 방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거예요. 선례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행정착오로 시작된 문제가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부동산 시장 논리가 맞물리면서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네요.
그렇죠. 단순히 낡은 아파트 하나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행정적 작은 오류가 수십 년간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서울 부동산 개발 역사의 한 단면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토지 소유권 확보라는 정말 큰 산을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재건축의 진짜 어려운 과제들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합 설립부터 시공사 선정, 또 추가 분담금 문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이 이미 높은 편인데 과연 재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더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그 수십 년의 기다림과 또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산시범 아파트의 다음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